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경기고 고1 수학 2학기 기말고사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2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번 공통수학에 경우의 수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학기 기말고사랑 2학기 기말고사를 둘 다 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우의 수 또 행렬, 특히 행렬은 없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볼 방법이 진짜 옛날 문제 가져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각 고등학교에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모두 봐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 것 같지 않다, 뭔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면 행렬 문제를 보려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제가 경기고 고1 수학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2학기 기말을 가지고 올 거예요. 또는 1학기 기말에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부등식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번 시험 범위에 맞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번을 볼게요. 일단 경기고에 대한 소개를 좀 하자면은 경기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명성도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 옛날의 명성이 정말 무시무시했던 학교예요.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들었지만 경기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는 필수 관문. 그러니까 경기고 간 다음에 서울대. 그냥 무조건 연결되는, 전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라인을 형성하는 되게 큰, 뭐라고 할까요? 참 진짜 등용문과도 같은 학교였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사실은 조금 그 옛날에 비해서는 막 여기도 다른 학교들이 워낙에 또 쟁쟁한 학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옛날만큼의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20번 객관식 가장 마지막 번호의 문제였어요. 그럼 얘는 어떤 문제이고 어떤 게 어려웠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행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왜 어려워?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을 안 한 입장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기 물론 객관식이라 그렇게 서술형처럼 그렇게 선행한 그 지식을 안 쓰고 푸는 방법을 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를 4명의 학생에서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조금 특이한 정보가 있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까지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요거. 좀 특이한 정보죠. 같은 종류의 초콜릿. 잠깐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잠깐 개념 설명을 하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물론 이 문제는 조합 문제니까 순열은 볼 필요가 없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나열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NPR이 N, N-1 이런 식으로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총 R개를 순차적으로 곱한다의 개념을 쓰고요. 조합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NCR로 이렇게 쓸 때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순열의 공식 NP의 R을 위에 분자에 써주고 분모에 R 팩토리얼을 나눠줘가지고 순서, R개에 대한 순서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게 조합인데, 둘 다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열 내지 조합의 개념을 쓰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2학년 거 먼저 공부해 보시면 확통을 먼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중복조합을 보게 되면 같은 종류의 초콜릿 이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종류라는 게. 그러나 어쨌거나 현실은 이거는 고1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종류라는 이건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같은 종류는 공식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얘는 공식 적용이 사실상 안 된다. 적용을 하더라도 이 적용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얘는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세 개가 한 명에게 가는, 이 세 개의 초콜릿이 한 명에게 가는 경우, 두 번째가 두 명에게, 세 번째가 세 명에게 가는 경우로 해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럼 세 개가 한 명한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 개를 전부 다 한 명의 학생에게 몰아준다라는 것은 초콜릿 세 개를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으려면은 여기에 사탕,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 이런 그림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그렇다라면 초콜릿 3개를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경우의 수가 4명의 학생 중 1명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사탕 3개를 B, C, D한테 나눠주는 요 경우의 수가 3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은 4 곱하기 6 해서 24라고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가 2명에게 돌아갈 때입니다. 3개가 2명한테 돌아가면은요, 이번에는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초콜릿을 2개, 1개로 나눠서 줘야죠. 뭐 1.5개씩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줬을 때 우선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 자체는 내가 초콜릿 2개 주는 사람과 초콜릿 1개 주는 사람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다? 결국 4P2, 즉 12개다. 걔는 지울게요. 요걸로 일단 구분한다는 걸 알아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콜릿은 다 나눠줬으니까 사탕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사탕을 이 두 사람한테는 줘야 되고 한 사람을 누굴 고를 거냐, 내지는 얘네들한테 어떻게 사탕을 또 2개, 1개씩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따져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C, D에게만 사탕을 주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CD에게만 사탕을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림처럼 있을 때예요. 지금 그림처럼 있을 때 CD에게만, 즉 두 사람에게로 말을 바꿀게요. 두 사람에게 사탕을 준다는 건 지금 그림처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가 있을 때 얘가 초콜릿 2개 받았고요. 얘는 초콜릿 하나 받았고요. 그랬을 때 얘가 뭐 사탕 2개, 얘가 사탕 하나,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받으려면은 사탕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골라서 사탕을 일단 나눠놓고 이 나눠놓은 사탕을 남은 두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이 두 사람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가 돼요. 만약에 이 얘기지만 세 사람에게 사탕을 나눠준다면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대략 이런 그림이죠. 여기 초콜릿 2개, 초콜릿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사탕 하나, 여기도 사탕 하나, 그리고 여기한테 사탕 하나. 대충 이런 느낌이죠, 느낌이.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두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내가 3C1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든
또 뭐 ECL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든 아무튼 요 개념 자체는 3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주는 거겠죠? 여기한테.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남은 사탕 하나를 얘 아니면 얘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해야겠죠.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은 3C니까 3, 여기는 2니까 6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3P 6에다가 2 곱하니까 12죠? 그래서 여기 있는 6하고 여기 있는 12하고 더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10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8 곱하기 12 하니까 216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경우는요. 초콜릿 3개가 3명에게 고루 나누어진 경우예요. 3명에게 고루 나누어진 경우는 그림이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초콜릿이 1개씩, 2개씩, 3개씩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는 내가 일단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일단 초콜릿을 나눠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초콜릿을 나눠주는 입장으로, 사탕을 나눠주는 입장으로 볼게요. 사탕은 D한테 하나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D한테 하나만 무조건 간다라는 개념에서 D한테 하나를 먼저 주고 나중에 다른 애들을 처리한다라는 건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한테 사탕 A를 주고 사탕 BC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얘한테 사탕 B가 들어가는 거랑요. 사탕 B를 먼저 주고 나중에 얘한테 사탕 A를 주는 거랑 경우는 다른데 결과가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하느냐? D 빼고 모든 애들이 다 받을 경우를 상정해서 D 빼고 모든 애들이 받을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는 게 올바른 계산이에요. 즉 전체 경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사탕이 3개가 남았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를 하나 둘 셋 4명한테 누구한테 줄래라는 개념은 4C1, 4C1, 4C1이죠? 각각의 사탕은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넷 중 하나를 골라가야 되니까요. 빼기. 이 세 사람만 나누어 가질 경우는 3C1, 3C1, 3C1이겠죠? 요걸 이제 선행하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중복순열로서 4파이3, 3파이3으로 봐주면 되죠? 뭐 아무튼 그거는 계산해보면은 4 곱하기 여기는 64 빼기 여기는 27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7이 되죠? 계산해보면은 148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린 여기서 24개 그리고 여기서 216개 마지막으로 여기서 148개까지 현재 구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구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거 3개를 다 더해주면은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4개에다가 216개에다가 148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이 둘을 계산하면 먼저 빠르죠? 240에다가 여기 있는 148을 더해주면은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240 더하기 148은 388이라고 나오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문제에서 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아놨는데 문제 자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담아놨나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같은 종류의 무언가는 공식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를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풀어야만 했다라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우가 나눠진 걸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 명한테 다 될 경우랑
2명이 나눠 가질 경우, 마지막으로 3명이 나눠 가질 경우에 각각의 접근법이 달랐죠. 이 각각의 접근법이 달랐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나누어주는 사건으로서의 개념이라면 여기는 여사건으로 바라봤죠. 딱 한 가지 경우 빼고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경우를 뺄게 라는 느낌으로 봐준 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보려고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년 경기도 고1 수학 2학기 기말고사의 20번 최고난도 문제를 봤고요. 저는 또 다른 학교의 최고난도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